Finally tonight here, America Strong. The brother and sister who passed right by each other, never knowing they were siblings. Raymond Turner works at Cook Children's Hospital in Fort Worth, Texas, in the recording studio there. Raymond has long wondered about his ancestry, his wife getting him a DNA test kit. It revealed a sister he never knew about. Her name, Christina. They found her on Facebook. She'd been adopted as a baby, and she was looking for her family too. And when Christina heard about Raymond, she realized they had probably crossed paths for years. She'd been bringing her son Bryson to Cook Children's Hospital, in fact, and the man inside. They had no idea his name was Raymond and that he was that. This is the moment Raymond and Christina meet for the first time. How are you? At that same hospital. 가족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려운 인연입니다. 그런데 45년 전 헤어진 오빠와 여동생이 한 장의 사진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요? 오늘은 그 긴 세월을 건너온 재회의 기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의 어느 오후, 김영호는 방 한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77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영호였다. 오늘은 오랫동안 미뤄뒀던 집 정리를 하는 날이었다. 상자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편지들, 색이 바랜 증명서들, 그리고 두꺼운 사진 앨범 몇 권. 영호는 그중 가장 낡은 앨범을 꺼냈다. 표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오래된 앨범이었다.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부모님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영호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다. 벌써 세상을 떠나신 지 20년이 넘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영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생일 파티 사진. 모든 사진이 행복해 보였다. 영호는 한 장씩 천천히 들여다봤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영호의 시선을 붙잡았다. 군청색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다.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앞니가 하나 빠진 채로. 영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미정이. 영호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사진 뒤쪽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다. 1979년 3월, 미정이 6학년. 영호는 그 글씨를 보며 목이 메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김미정. 영호의 여동생이었다. 1979년 봄에 사라진 여동생. 45년 전 그날 이후로 영호는 미정이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미정이는 여전히 11살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채로 영호는 사진을 품에 안았다. 미정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빠, 오빠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영호는 눈을 감았다. 1979년 그날이 떠올랐다. 그날은 봄날이었다. 동네에서 운동회가 있었다. 미정이는 군청색 교복을 입고 운동회에 참가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 영호는 그때 미정이를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이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가고 있었다. 영호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오빠 먼저 가 하고 말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는 없었다. 영호는 처음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미정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영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미정이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오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호는 울음이 터졌다. 45년이 지났다. 영호는 그동안 미정이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에도 나갔다. 하지만 미정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영호는 포기하기 시작했다. 미정이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살아왔다. 미정이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지만 늘 미정이 생각이 났다. 딸이 미정이와 비슷한 나이가 되면 더욱 그랬다. 미정이도 이렇게 컸을까? 어떤 모습일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영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 선반에 올려놨다. 45년 만에 다시 찾은 미정이의 사진. 이제라도 미정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정이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혹시 미정이가 살아있을까? 어딘가에서 영호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일까? 57살.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다. 영호는 창밖을 봤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영호는 별을 보며 빌었다. 미정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났다. 미정이 사진에 인사를 했다. 미정아, 오빠가 널 찾을게. 포기하지 않을게. 영호는 그날부터 다시 미정이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배우기로 했다. 혹시 그곳에 미정이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1979년 4월 15일. 영호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봄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당시 31세였던 영호는 회사를 일찍 나와 운동회를 보러 왔다. 11살 미정이의 운동회를 빠뜨릴 수 없었다. 영호는 미정이를 무척 아꼈다. 12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었으니까. 운동장에는 학부모들이 가득했다. 모두들 자신의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영호도 그들 사이에 서서 미정이를 찾았다. 6학년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을 봤다. 저기 있다. 영호는 미정이를 발견했다. 군청색 교복을 입고 머리에 빨간 리본을 매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호는 손을 흔들었다. 미정이도 영호를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첫 번째 경기는 100m 달리기였다. 미정이가 참가하는 경기였다. 영호는 긴장했다. 미정이가 1등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미정이는 평소에 달리기를 잘했다. 동네에서 가장 빨랐다. 제자리에 차려. 심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출발선에 섰다. 미정이도 그 중에 있었다.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출발. 총성이 울렸다. 아이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다. 미정이는 처음부터 앞서 나갔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빨랐다. 영호는 소리쳤다. 미정아, 힘내. 미정이는 영호의 목소리를 들은 듯 더 빨리 뛰었다. 그리고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했다. 영호는 기뻐서 뛸 듯했다.
미정이도 환하게 웃으며 영호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어서 줄다리기, 달걀바지 달리기, 이어달리기가 계속되었다. 미정이는 모든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비록 1등을 하지 못한 경기도 있었지만 항상 최선을 다했다. 영호는 그런 미정이가 자랑스러웠다. 오후 3시쯤 운동회가 끝났다. 아이들은 상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미정이는 달리기 1등상으로 받은 연필 세트를 들고 영호에게 뛰어왔다. 오빠, 봐. 1등 했어. 우와, 미정이가 최고야. 영호는 미정이를 안아들었다. 미정이는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영호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집에 가자. 응. 영호와 미정이는 운동장을 나섰다. 집까지는 10분 정도 걸었다. 미정이는 연필 세트를 소중히 안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다. 운동회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학교 앞 삼거리에 도착했을 때였다. 미정이의 친구들이 나타났다. 같은 반 아이들이었다. 미정이는 친구들을 보고 기뻐했다. 미정아, 같이 가자. 응, 좋아. 미정이는 영호를 돌아봤다. 오빠, 나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돼.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가까웠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안전할 것 같았다. 그래, 조심히 가. 집에서 기다릴게. 응, 먼저 가. 미정이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갔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11살 아이답게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영호는 다른 길로 집에 향했다. 집에 도착한 영호는 어머니에게 운동회 이야기를 했다. 미정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어머니도 미정이 자랑을 들으며 흐뭇해했다. 미정이 언제 와? 금방 올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다. 오후 4시, 5시, 6시. 미정이는 오지 않았다. 영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평소 미정이는 늦지 않는 아이였다. 미정이 어디 갔지? 어머니도 걱정하기 시작했다. 영호는 밖으로 나가 미정이를 찾았다. 근처 친구 집들을 모두 다녔다. 하지만 미정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미정이 못 봤어요? 운동회 끝나고 같이 나왔는데 중간에 헤어졌어요. 친구들의 대답이었다. 영호는 더욱 걱정되었다. 미정이가 혼자 어디로 간 것일까? 영호는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미정이는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미정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영호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시큰둥했다. 아이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하루 이틀 기다려보라고 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자지 않았다. 미정이가 혹시 문을 두드릴까봐, 혹시 울면서 들어올까봐. 하지만 미정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봄밤이 깊어갔다. 미정이 없는 첫 번째 밤이었다. 2024년 12월 어느 추운 저녁. 영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6개월 전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영호였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기한 세상인 줄 몰랐다. 영호가 컴퓨터를 배운 이유는 하나였다. 미정이를 찾기 위해서였다. 혹시 인터넷 어딘가에
미정이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영호는 매일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미정이를 찾았다. 김미정 실종이라고 검색해봤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모두 오래된 기사들이었다. 45년 전 미정이가 실종되었을 때의 기사들.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 해외 입양이라고도 검색해봤다. 혹시 미정이가 해외로 입양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 많은 글들이 나왔다. 하지만 미정이와 관련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다른 단어로 검색했다. 1979년 실종, 초등학생 실종, 김미정.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미정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늘도 영호는 평소와 같이 검색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실종자 찾기 사이트들을 하나씩 들어가 보는 것이었다. 혹시 누군가가 미정이에 대한 정보를 올렸을지도 모르니까. 첫 번째 사이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영호는 실망했지만 계속 찾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네 번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였다.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라는 게시판이 있었다. 영호는 그곳을 클릭했다. 많은 글들이 있었다.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한국의 가족을 찾는 글들이었다. 영호는 글들을 하나씩 읽어 나갔다. 모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외국으로 간 사람들. 그들이 한국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느껴졌다. 그런데 한 글이 영호의 눈에 들어왔다. 제목이 1979년 서울에서 가족과 헤어진 김미정을 찾습니다 였다. 영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1979년 김미정. 이 두 단어가 영호의 뇌리를 때렸다. 영호는 급하게 그 글을 클릭했다. 글은 영어로 쓰여 있었다. 영호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었다. 번역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읽어 나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57세 여성입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제 원래 이름은 김미정이었고 1979년 4월경 서울에서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가족이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영호는 글을 다시 읽었다. 김미정. 1979년 4월. 서울. 모든 것이 일치했다. 영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미정이일까? 글 아래쪽에는 사진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다. 영호는 그 사진을 클릭했다. 한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 같아 보이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영호는 그 눈을 알아봤다. 눈매가 미정이와 똑같았다. 코의 모양도 비슷했다. 입술의 모양도. 영호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 미정이다. 영호는 급하게 미정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져왔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의 사진과 비교했다. 머리색과 눈동자색은 달랐지만 얼굴의 기본 틀은 같았다. 특히 눈매는 완전히 똑같았다. 영호는 댓글을 달고 싶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영어로 써야 하는데 영어를 잘 못했다. 영호는 번역 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댓글을 썼다. 혹시 김영호라는 오빠가 있었나요? 댓글을 달고 나서 영호는 컴퓨터 앞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답이 올까봐. 아니면 답이 안 올까봐. 영호는 계속 세로 고침을 눌렀다. 1시간이 지났다. 답이 없었다. 2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답이 없었다. 영호는 초조해졌다. 혹시 잘못 본 것일까? 너무 성급했을까? 밤 11시가 되었다. 영호는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컴퓨터에서 알림 소리가 났다. 새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었다. 영호는 급하게 컴퓨터로 달려갔다. 새 댓글이 있었다. 글을 올린 사람의 댓글이었다. 영어로 쓰여 있었다. 영호는 번역 사이트에 그 댓글을 입력했다. 김영호. 그 이름이 나직습니다. 혹시 정말 제 가족인가요? 영호는 눈물이 흘렀다. 45년 만이었다. 45년 만에 미정이의 흔적을 찾았다. 영호는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렸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영호는 천천히 댓글을 썼다. 번역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김영호입니다. 1979년에 여동생 김미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을까요? 영호는 댓글을 달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미정이이기를. 제발 살아있기를. 4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영호가 댓글을 단 지 30분 후 컴퓨터에 개인 메시지 알림이 떴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클릭했다. 영어로 된 긴 메시지였다. 영호는 번역 사이트에 그 메시지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님. 제가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정말 제 가족일까요? 너무 놀라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영호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 미정이인 것 같았다. 영호는 번역 사이트를 이용해서 답장을 썼다. 미정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 당신의 오빠 김영호입니다. 45년 동안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남아있나요? 곧 답장이 왔다. 어린 시절 기억이 조금 있어요. 오빠라고 부르던 키 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던 기억도 나요. 그때 누군가가 응원해 줬던 것 같아요. 영호는 울었다. 틀림없었다. 미정이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던 기억. 영호가 응원했던 그 기억을 미정이가 가지고 있었다. 맞습니다. 당신이 1등을 했어요. 연필 세트를 상으로 받았죠. 그리고 군청색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제 오빠세요? 영호는 더 확실한 증거를 말해주고 싶었다. 미정이만 알 수 있는 것을. 집 뒷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당신이 감을 따려다가 떨어진 적이 있죠. 무릎에 상처가 났었어요. 메시지가 한참 오지 않았다. 영호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혹시 기억이 안 날까봐 걱정되었다. 드디어 답이 왔다. 오 마이 갓. 기억나요.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누군가 약을 발라주고 위로해 줬는데 그게 오빠였구나요. 영호는 확신했다. 정말 미정이었다. 45년 만에 여동생을 찾았다. 미정아, 정말 너구나. 오빠야. 김영호 오빠야. 오빠.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45년 만에 오빠를 찾았네요.
영호는 그 메시지를 보며 펑펑 울었다. 4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미정이가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영호와 미정이는 밤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미정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1979년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다고 했다. 입양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다. 양부모는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된 거야?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일이라서.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영호는 그 말을 듣고 의심스러웠다. 정식 입양이었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영호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가족들은 알고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알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어요. 영호는 마음이 아팠다. 11살 아이가 갑자기 가족과 헤어져서 낯선 나라로 가야 했던 심정. 얼마나 무서웠을까. 많이 힘들었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가족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잘 자랄 수 있었어요. 대학도 나오고 간호사가 됐어요. 영호는 미정이가 잘 자란 것을 알고 안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오빠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미정아.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정이는 영어 이름도 있다고 했다. 미셸이라고. 하지만 본명은 김미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다. 언젠가는 한국의 가족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오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했다. 지금은 은퇴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평생 미정이를 찾아왔다고 했다. 한국에 오고 싶어요.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정말이야? 언제든지 와. 오빠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 하지만 정말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영호도 그렇게 생각했다.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니 확실히 하는 것이 좋았다.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확실해질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영호와 미정이는 DNA 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미정이는 미국에서, 영호는 한국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결과를 비교하기로 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대화가 끝났다. 영호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정말 미정이일까? 꿈은 아닐까? 하지만 확신이 들었다. 분명히 미정이었다. 일주일 후 영호는 병원에 갔다. DNA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영호는 긴장했다. 이 검사로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이었다. 미정이가 정말 자신의 여동생인지. 병원에서는 간단한 절차였다. 면봉으로 구강 내부를 문지르는 것이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미국에서 온 샘플과 비교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2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영호는 집에 돌아와서 미정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도 검사를 받았다고. 저도 어제 검사 받았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미정이도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 모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 2주는 영호에게 가장 긴 2주였다. 매일 병원에 전화를 걸어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봤다. 간호사는 아직이라고 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다. 미정이와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서로의 일상 이야기, 어린 시절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미정이는 한국어도 조금 할 수 있다고 했다. 어릴 때 기억이 남아 있어서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했다. 오빠, 한국어로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 해보자. 미정이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영호는 신기했다. 45년이나 지났는데도 한국어를 기억하고 있다니. 오빠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나도. 전화 통화할까? 그날 저녁 영호와 미정이는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 시차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영호는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다. 오빠. 미정이의 목소리였다. 조금 변했지만 분명히 미정이의 목소리였다. 어린 시절 오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미정아, 정말 너구나. 영호는 그 순간 확신했다.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오빠 목소리도 기억나요. 조금 늙으셨지만요. 미정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소리도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영호는 울음이 터졌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했다. 4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나눴다. 미정이는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영호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영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99.99% 확률로 남매가 맞습니다. 영호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다. 정말이었다. 미정이가 맞았다. 45년 만에 여동생을 찾았다. 영호는 병원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영호는 곧바로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99.99%야. 우리가 남매가 맞아. 전화기 너머로 미정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정말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야. 정말이야. 미정아, 오빠가 찾았어. 오빠, 보고 싶어요. 한국에 갈게요. 미정이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1개월 후에 한국에 온다고 했다. 영호는 기뻤다. 45년 만에 미정이를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영호는 미정이를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미정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다. 파전도 연습해봤다.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파전을. 이웃들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45년 만에 여동생을 찾았다고. 모두들 놀라워했다. 그리고 축하해줬다. 특히 미정이를 기억하는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정말 미정이야? 우리 미정이가 돌아와. 네, 45년 만에 찾았어요. 어머나,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영호는 매일 미정이와 통화했다. 한국에 오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영호는 더욱 설렜다. 어떤 모습일까? 많이 변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미정이도 설렌다고 했다. 45년 만에 고향에 가는 것이라고. 오빠를 만나는 것이라고.
영호는 공항에서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일주일 후면 미정이가 온다. 영호는 매일 달력을 보며 손꼽아 세었다. 45년을 기다렸는데 이 일주일이 가장 길게 느껴졌다. 2025년 1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영호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손에는 김미정이라고 쓴 팻말이 있었다. 77세의 나이에도 영호의 걸음은 가벼웠다. 45년 만에 미정이를 만나는 날이었다.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영호는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미정이는 어떤 모습일까? 사진으로는 봤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알아볼 수 있을까? 오후 3시 30분. 미정이가 탄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영호는 더욱 긴장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40분이 지났다. 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영호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팻말을 든 손이 떨렸다. 드디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영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봤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다. 미정이는 어디 있을까? 그때였다. 금발의 서양 여성이 영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영호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 완전히 서양 사람 같았으니까. 혹시 김영호님이세요? 그 여성이 한국말로 말했다. 영호는 깜짝 놀랐다. 미정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금발에 파란 눈. 키도 크고 서양 사람 같았다. 미정이야? 네, 오빠. 미정이에요. 영호는 미정이를 꼭 안았다.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45년 만의 포옹이었다. 영호는 울었다. 미정이도 울었다. 미정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오빠도 많이 늙으셨어요. 미정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영호는 반가웠다. 겉모습은 변했지만 웃음만은 그대로였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 영호는 미정이와 계속 이야기했다. 미정이는 한국말을 생각보다 잘했다. 가끔 영어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대화에는 문제가 없었다. 한국말 정말 잘하네. 어릴 때 기억이 남아 있어서 계속 공부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미정이는 신기해했다. 45년 동안 너무 많이 변했다고 했다. 기억 속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다. 드디어 동네에 도착했다. 영호가 살고 있는 오래된 주택가였다. 미정이가 어린 시절 살던 바로 그 동네였다. 하지만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여기가 우리 동네야? 응, 많이 변했지? 미정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4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기억 속의 동네는 찾을 수 없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다. 영호의 집은 2층 단독주택이었다. 미정이가 어린 시절 살던 바로 그 집이었다. 영호는 이사를 가지 않았다. 혹시 미정이가 돌아올까봐. 미정이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에 다가갔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집이에요. 정말 이 집이에요. 응, 우리가 살던 집이야. 미정이는 대문 손잡이를 만져봤다. 그리고 마당을 바라봤다. 뭔가 기억이 나는 듯 했다.
희미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때 옆집에서 한 할머니가 나왔다. 80대 할머니였다. 미정이가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살던 분이었다. 할머니는 미정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이 사람이 누구야? 영호는 할머니에게 설명했다. 미정이라고. 45년 만에 돌아왔다고.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진짜 미정이야? 우리 미정이가. 할머니는 미정이를 자세히 봤다. 완전히 서양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미정아, 정말 너야? 할머니는 미정이를 안으며 울었다. 미정이도 할머니를 안으며 울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어떻게 안 기억하겠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는데 곧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나왔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미정이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사람들은 미정이를 보며 놀라워했다. 정말 미정이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45년 동안 어디 있었니? 사람들은 궁금증에 가득 찬 눈으로 미정이를 바라봤다. 미정이는 조금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한 할머니가 미정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정아, 그 웃음소리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 동네가 너 없어서 얼마나 조용했는데. 미정이는 그 말에 울음이 터졌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45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정이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미정이의 한국말을 듣고 더욱 반가워했다. 영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미정이가 피곤할 테니 오늘은 좀 쉬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이해한다며 돌아갔다. 하지만 계속 창문으로 쳐다봤다. 45년 만에 돌아온 미정이가 신기한 모양이었다. 집 안에 들어간 미정이는 모든 것을 신기해했다. 거실, 부엌, 계단.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았다. 영호는 미정이를 2층으로 안내했다. 이게 내 방이었어. 작은 방이었다. 영호는 그 방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미정이의 책상, 미정이의 옷장. 모든 것이 45년 전 그대로였다. 미정이는 방에서 한참을 있었다. 그리고 내려와서 영호에게 말했다. 오빠, 집에 온 것 같아요.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미정이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영호는 매일이 꿈 같았다. 45년 만에 여동생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영호에게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다. 미정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느 날 저녁 영호는 미정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미정아, 솔직히 말해줄 수 있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정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오빠,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어요. 무슨 기억? 운동회가 끝나고 친구들과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영호는 긴장했다. 드디어 그날의 진실을 듣게 되는 건가? 누가 불렀어? 잘 모르겠어요. 어른이었어요. 남자였고요. 저를 아는 것처럼 이름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따라오라고 했어요. 집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영호는 분노가 치밀었다. 11살 아이를 속여서 데려간 것이었다. 그 사람이 누구야? 미정이는 더 어려운 표정이 되었다. 오빠, 혹시 아버지가 빚이 많으셨나요? 영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빚.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억이 났다. 1979년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웠다. 빚이 많았다. 집안 분위기가 무척 어두웠다. 빚이 있긴 했지. 하지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미정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빚 때문에 저를 데려간다고. 영호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설마 아버지가 미정이를 빚의 담보로?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아버지 몰래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미정이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 그날 한 남자가 나타나서 미정이를 어딘가로 데려갔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어떤 집에 가뒀다고 했다. 무서웠어요. 계속 울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영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11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야? 며칠 후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입양 절차는 어떻게 했어? 서류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가족들의 동의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영호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불법 입양이었던 것이다. 미정이가 팔려간 것이었다. 11살 아이를 빚 때문에 팔아넘긴 것이었다. 그 남자가 누구야? 이름이라도 기억나. 김 씨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친척이라고 했어요. 영호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봤다. 아버지의 친척 중에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었나?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사촌형 김만수였다. 김만수는 평소에도 돈에 관해서는 비정한 면이 있었다. 아버지가 어려울 때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빚을 재촉하기만 했다. 혹시 김만수가 미정이를 팔아넘긴 것일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45년이나 지났고 김만수도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미정아, 양부모는 어떤 분들이었어?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미정이는 처음 미국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언어가 안 통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했다. 한국이 그리워서 매일 울었다고 했다. 한국말도 잊어버릴까봐 혼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호는 미정이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어린 아이가 낯선 나라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마음. 미안해, 미정아.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던 일이잖아요. 미정이는 영호를 위로했다. 하지만 영호는 자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때 미정이를 더 챙겼다면, 집까지 함께 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미정아,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해?
네. 양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영호는 미정이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원망하지 않는 미정이. 오히려 감사해 하는 미정이. 그날 밤 영호는 분노와 슬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정이를 팔아넘긴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정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슬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미정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 잘 자랐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었다. 미정아, 이제는 오빠가 평생 지켜줄게.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오빠를 지켜드릴 수도 있어요. 미정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을 보며 영호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자고.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를 생각하자고. 미정이가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미정이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한국 음식도 잘 먹었다. 무엇보다 영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새해가 다가왔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이었다. 영호와 미정이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새해 첫날에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미정이가 45년 만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었다. 새해 첫날 아침, 영호와 미정이는 일찍 집을 나섰다. 부모님의 산소는 서울 근교의 한 산에 있었다. 영호는 매년 제사 때마다 그곳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했다. 미정이와 함께 가는 것이었다. 오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차 안에서 미정이가 물었다. 미정이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훌륭한 분들이셨어. 특히 어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지. 저를요? 응. 늦둥이여서 더 예뻐하셨어. 아버지도 너를 무척 아끼셨고. 영호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셨다는 것. 아버지는 책 읽어주시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것. 미정이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사라진 후 많이 슬퍼하셨을까요? 많이 슬퍼하셨어. 특히 어머니는 평생 너를 그리워하셨어. 영호는 어머니가 미정이를 그리워하며 사신 모습을 떠올렸다. 미정이의 방을 그대로 두고 미정이의 옷을 세탁해서 정리해두고 혹시 미정이가 돌아올까봐 산에 도착했다. 겨울산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다. 산소까지는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했다. 영호와 미정이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다. 길이 미끄러워서 조심스러웠다. 영호는 미정이의 손을 잡고 올라갔다. 45년 만에 잡는 여동생의 손이었다. 따뜻했다. 오빠,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늙었으니까. 너도 많이 변했잖아. 하지만 오빠 손은 따뜻해요. 어릴 때처럼. 미정이의 말에 영호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45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형과 동생 사이의 정. 드디어 산소에 도착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산소였다. 영호가 매년 관리해온 덕분이었다. 눈 덮인 묘비에는 부모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미정이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렸다. 45년 만에 부모님께 드리는 인사였다. 아버지, 어머니, 미정이가 왔습니다.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호도 옆에서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미정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45년 만에 데리고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다. 눈발이 흩날렸다. 마치 부모님이 답하신 것 같았다. 영호와 미정이는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인사드려요. 미정이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동안 미국에서 잘 살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저를 찾아줬어요. 이제 한국에서 오빠와 함께 살 거예요. 영호는 미정이의 말을 들으며 놀랐다. 미정이가 한국에서 살겠다고? 미정아, 한국에서 살겠다고? 네, 오빠. 미국에서의 삶도 좋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영호는 기뻤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미정이와 함께 살 수 있다니. 일은 어떻게 할 거야? 한국에서도 간호사로 일할 수 있어요. 자격 인정 과정만 거치면 돼요. 미정이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놨다고 했다. 미국에 있는 집은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할 거라고 했다. 영호와 미정이는 부모님 산소에서 새해 계획을 이야기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영호가 묘비에 대고 말했다. 4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정이도 잘 자랐고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세요.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산자락이 하얗게 변해갔다. 새해의 첫 눈이었다. 영호와 미정이는 그 눈을 맞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두 사람은 웃으며 인사했다. 45년 만에 함께 맞는 새해였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 미정이가 말했다. 오빠, 정말 기적 같아요. 45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맞아. 기적이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집에 돌아와서 영호와 미정이는 새해 떡국을 끓였다. 미정이는 어머니께 배운 방법을 기억한다며 도와줬다. 신기하게도 맛이 어머니가 끓여주던 떡국과 똑같았다. 정말 맛있다. 어머니, 떡국 맛이야. 다행이에요. 기억이 맞았나 봐요.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이 놀러 왔다. 새해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모두들 미정이가 한국에서 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미정아, 정말 여기서 살 거야? 네, 할머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잘했어. 우리 동네에 웃음소리가 돌아오겠구나. 그날 밤 영호는 깊이 잠들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마음 편한 잠이었다. 미정이도 옆방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새해 첫날 밤.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덮어주는 것 같았다. 영호와 미정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눈이었다. 45년의 긴 이별이 끝났다.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새해와 함께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